결국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 KFA가 미국의 LAFC와의 줄다리기에서 사실상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차출을 두고 벌어진 이 중요한 협상에서 KFA가 LAFC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많은 팬들이 우려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라 향후 대표팀의 권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공개된 소위 신사협정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깊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14일에 열리는 볼리비아전은 손흥민 선수가 참여하지만 11월 18일 가나전은 제외되어 곧바로 미국으로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신사협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신사협정이라기보다 불평등한 합의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LAFC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KFA에게는 다소 불리한 협상 결과입니다. 신사협정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때 성립됩니다. 하지만 지금 KFA와 LAFC의 관계가 과연 동등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클럽의 강력한 논리 앞에 협회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LAFC는 지금 태평양 건너편에서 자신들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A매치 평가전보다 당장 11월 23일과 24일에 치러야 할 MLS 플레이오프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손흥민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인 동시에 클럽의 우승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확고한 태도에 KFA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애초에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FM코리아를 비롯한 각종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이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살인적인 일정을 걱정하는 우리 팬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왜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KFA의 협상력이나 외교적 역량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선수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클럽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협회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클럽의 요구를 수용해 선수가 한 경기라도 덜 뛰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건강한 팬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체념이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패배주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LAFC의 입장보다 KFA의 협상 과정과 그 무기력함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우리의 주장이, 왜 우리의 에이스가 미국 클럽의 일정에 맞춰 한 경기만 뛰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선수 보호의 문제를 넘어 협회의 외교력 부재를 드러내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수많은 유럽파 선수들의 차출 문제로 클럽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기성용 선수가 스완지 시티에 있을 때 그들은 항상 소속팀과 대표팀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KFA는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많은 경우 클럽의 눈치를 보거나 규정 뒤에 숨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수들은 조국을 위한 열망과 소속팀의 입장 사이에서 말 그대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엄청난 시차와 누적된 피로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뛰고 싶어 하지만 LAFC는 클럽의 성적을 위해 그를 필요로 하고 KFA는 이 사이에서 명확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0대2 패배, 1대1 무승부 같은 경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행정력, 그 근간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 KFA는 LAFC 측에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선수의 컨디션을 배려해달라는 식의 저자세 외교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동등한 협상이 아닙니다. 부탁에 가까운 자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보는 앞으로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LAFC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MLS 클럽들, 나아가 유럽의 클럽들까지도 KFA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한국축구협회는 강하게 압박하면 물러서는구나.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선수를 내주는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손흥민이 등장하더라도 우리는 비슷한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클럽이, 분데스리가의 클럽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주저없이 이번 LAFC의 선례를 언급하며 선수 차출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도 KFA는 선수 보호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물러설 것입니까? 국가대표팀의 권위는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일부 전문가들조차 아시아의 축구 강국인 한 한국이 MLS 플레이오프 일정 때문에 대표팀 주장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축구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일정 조율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KFA의 외교력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선수를 보호하고 대표팀의 권위를 지킬 명확한 힘과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행정적인 편의와 당장의 갈등 회피만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 한 경기를 덜 뛴다고 해서 그의 피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차피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협회는 두 경기 중 한 경기를 확보한 것을 마치 큰 성과인 양 포장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이 신사협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KFA의 협상력 부재와 안일함을 우리는 냉철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손흥민 차출 사태는 클럽의 논리가 성리한 사건이자 KFA의 외교적 한계가 드러난 패배로 기록될 것입니다. 팬들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선수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아쉬움과 무력감이 깔려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또다시 이 모든 부담을 안고 클럽과 협회 사이에서 홀로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대한민국 축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